자, 우리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19일 장이 마감이 되었어요. 오늘 에코프로 마이너스 1.63%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좀 당하던 거랑 좀 느낌이 좀 사뭇 다르죠? 오늘 에코프로가 아침에 조금 크게 밀리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에 장중에 반등을 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 마이너스 1.63%라는 그런 하락 마감이기는 한데 원래는 좀 더 크게 빠질 수 있었던 그런 흐름들이었거든요. 근데 뭐 장중에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낙폭을 줄여가면서 살짝 하락한 수준으로 끝난 거예요. 솔직히 저희 같은 그런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위안이 돼요. 뭐 아침에 쭉 빠질 때는 '아 오늘도 좀 크게 깨지나 보다.' 싶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또 아랫꼬리도 길게 내려줘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좀 더 위안이 되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게 뭐 에코프로만 뭐 이런 모양이 나온 게 아니에요. 뭐 전체적으로 2 차전지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했어요. 아침에 전부 쭉 빠지다가 뭐 결국에 뭐 장중에 다시 말아 올려 가지고 낙폭을 줄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뭐 여기 보시면은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뭐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뭐 세비캠 뭐 등등 해 가지고 다 똑같아요. 뭐 다 같이 아침에는 힘이 없게 밀리다가 뭐 결국에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거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먼저 예고편처럼 살짝 건덕지를 한번 던져 드려 보자면은 그냥 단순히 '에코프로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자체에 기반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드려 볼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낸 거는 뭐 어제 미국장에서 그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던 그런 흐름, 그다음에 오늘 일본에서 있었던 그런 중요한 금리 결정,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는지 조금 연결을 해서 한번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은 아침에 왜 빠졌다가 다시 말아 올린 건지 그제 그 배경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그 미국장을 한번 보자면은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보였거든요. 나스닥 보시면은 여기에 플러스 1.38% 상승, S&P 500 0.79% 상승, 그다음에 다우존스 0.14% 상승,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니까 이게 왜 올랐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반등을 만들어낸 게 바로 그 인플레 둔화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CPI,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마트를 가셔 가지고 가격표를 딱 봐요. 근데 거기에 있는 가격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시장에서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올랐다 뭐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발표된 그 11월 CPI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2.7%, 이제 근원 CPI는 2.6%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된 거죠.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제 인플레가 슬슬 꺾이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진 거예요. 물론 뭐 시장에서는 살짝 의심도 돼요. 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긴 했는데 이게 이번에 있었던 그 블랙 프라이데이 그 세일 때문에 이게 평균값을 낮춘 거 아니냐, 뭐 그래 가지고 낮게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가요? 뭐 숫자가 낮게 나온 거는 사실이고 뭐 그걸로 어쨌든 시장은 저가 매수로 반영을 해 버린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전날 이제 3% 넘게 두드러 맞았던 그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은 이제 2.5% 상승을 했고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이런 빅테크들이 전부 다 올라왔어요. 뭐 테슬라도 뭐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번에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다고 10% 이상 뭐 급등을 하면서 뻥뻥 뛰어줬죠. 근데 마이크론은 그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그런 업체잖아요. 엔비디아는 그 AI 관련주의 또 대장격이고 근데 마이크론이 이번에 뭐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다. 뭐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그 AI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AI 주가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린 그런 상황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 오늘 그 미국장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랑 이제 AI 반도체 거기에 대한 강세,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서 반등을 만들어낸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이크론이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오면서 그 AI 수요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AI하고 2 차 전지는 결국 같이 움직이는 구조라는 거 저 매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AI가 커지면은 전력 수요가 같이 커지고 그다음에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ESS가 필요하죠. 근데 그 ESS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2차 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론이 단순히 오른 게 그 반도체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AI 수요가 커지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준 거고, 그 흐름은 결국에는 2차 전지 산업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완성이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AI가 살아나면은 그 ESS의 수요가 커지게 되고, 그다음 ESS가 커지면 2차 전지 수요까지 같이 살아나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글로벌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일본은행 금리 발표인데, 그 오늘 12시에 발표가 나왔는데 저도 이게 너무나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뭐 아마 오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그런 결과였을 것 같아요. 결과 자체는 뭐 대부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할 건지가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뭐 결국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을 했는데, 이게 뭐 지금 1995년 이후에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올린 배경을 한번 보자면은 그 일본의 물가가 41개월 연속으로 그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11월 소비자 물가도 2.9%로 나왔어요. 뭐 예상치보단 낮았어요. 소비자 물가는 낮았고, 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엔화 약세가 이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서 이제 그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쌓이고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은행이 이번에 긴축을 때려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 이체전지랑 뭔 상관이 있냐? 상관은 있어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긴 한데,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그 청산 우려 때문이에요. 뭐 굳이 특정 종목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 뭐 시장 전체적인 그런 수급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 시장 전체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뭐 자그마치 4천조 규모라고 하는데, 뭐 그중에서 풀릴 가능성이 있는 돈만 따져도 200조가 넘는다고 해요. 이게 보통 큰 액수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난해 그 8월에도 일본이 그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고, 뭐 그 여파로 코스피가 막 하루 만에 8%가 넘게 폭락한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 증시가 바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되려 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건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는 이미 이런 리스크들이 이미 주식시장에 좀 선반영이 되어 있어서 좀 충격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하나는 이제 본격적인 리스크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두 개로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결국 크다고 하면 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슈가 다행히도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제 나온 기사인데, 뭐 중국 CATL 손잡은 미포드 한국 배터리 3사 충격 불가피, 이런 식으로 올라왔죠. 근데 저도 이걸 보고 나서 솔직히 의심을 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뭐 서로 막 견제를 하겠다느니, 뭐 서로 독립을 시키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손잡는다 그러니까 저도 진짜인지 아닌지가 궁금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외국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뭐 CNN에서 나온 기사인데, 뭐 요거를 한번 보면은 "우리의 생명을 건 싸움", 뭐 "포드, 르노와 협력을 해가지고 중국 브랜드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전기차를 제작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기사를 봐도 뭐 여기에 포드는 중국의 CATL에서 뭐 라이선스 기술을 이용한 LFP 배터리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모듈, 그다음에 20피트 뭐 DC 컨테이너 시스템을 이 시설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라고 나와 있죠. 진짜는 진짜란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그 미국이 그 중국 배터리 업체를 견제한다고 뭐 계속 규제를 내놓고 하고 있는데, 그 CATL이 선택한 그런 라이센스 방식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단순히 막겠다 이런 정책만으로는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국 배터리 3사, 뭐 특히 LG엔솔, 뭐 SK온, 삼성 SDI, 이런 입장에서는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뭐 지금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뭐 사실 지금 LG엔솔이 봐도 얘네 주가가 뭐 지금 이것까지 실적으로 좀 더 반영을 해가지고 반영시킨 주가가 아니다. 물론 악재가 터져서 빠진 건 맞는데, 뭐 저거 지금 설령 실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뭐 주가가 올라온 거였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빠졌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단기적으로 악재로 빠진 거고, 사실 빠질 만한 크기의 뉴스이기도 했는데, 뭐 회사 주가 입장에서는 뭐 이게 사실 밸류로 따졌을 때 크게 변한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유동성 시장이잖아요.
그니까 뭐 지금 유동성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시장인데 뭐 얘네가 뭐 지금 "섹터 분위기 이거 좋대." 하면은 그냥 막 올리고, 얘네가 뭐 실적이 어떻고 뭔 이슈가 있었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유동성을 하나로만 밀어붙이는 그런 시장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이 요즘 시장을 봤을 때 뭐 AI 버블이니 뭐니 뭐 악재가 나왔니 마니 하면서 막 걱정하시고 우려하실 게 너무 뻔히 아는데, 이게 뭐 지금 귀에 걸면 귀걸이고 막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오늘 막 유동성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주가들이 대부분 빠지네? 뭐 그러면 다 같이 매도해 버려. 그러면 또 주가가 더 빠져. 그럼 이유를 또 갖다 붙여. "AI 버블이다. 뭐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 이러면서. 근데 오늘 유동성이 좀 많아. 그래서 주가가 올라.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같이 매수해서 또 올려 버려. 그러면 그때 또 이유를 또 붙여. "과연 AI가 고평가였나? 아직 갈 길이 많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이유를 붙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유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저런 뉴스들 그냥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이에요. 뭐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뭐 지금 에코프로 어제 말씀드렸던 그 9만 원 라인을 지지로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시장에서는 이미 그 10만 원 라인이 뚫렸다고 반영을 했던 모습입니다. 뭐 사실 뭐 마음이 아프죠. 아픈데 그 섹터 내에서 수급이 돌 텐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에서 워낙 이슈나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들어갈 건덕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뭐 아까 뭐 AI 버블처럼 올라왔더라도 그 올라온 이유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유라도 해서 더 부추기고 올려야 되는데, 막상 지금 그 이유를 붙일 게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악재부터 나와 버리니까 그냥 못 갔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반영이 되고 뭐 결과적으로도 이미 다 반영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은 뭐 바이오하고 로봇들이 코스닥을 좀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에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2차 전지도 수급이 쏠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저는 사실 뭐 요 구간 내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